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 시간이거든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윤입니다. 예.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고요. 1980년에 제가 소년 시민군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제가 민주화운동 그 시위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그 뒤에 또 역경을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저는 이어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떤 그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로 이제는 받아들지가 됐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기저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존에 일테면은 그 특히 광주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프레임도 이제는 좀 넘어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더 광주가 이제 잘 사는 광주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류의 광주로, 이렇게 저항의 광주가 아니고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은 그 물꼬를 한번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출마했었습니다. 네. 김윤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광주는 다양한 시선을 환영합니다. 네,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최용선 부원장님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나주화순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가요 떨어졌는데요. 새롭게 아무튼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또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돼가지고 네.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한두 번 떨어지고 한두 번 실패하고 저 또한 네, 인생 살면서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반갑거든요. 네. 또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하루 종일 전당대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날짜가 나왔습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로 확정이 됐고요. 네.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4일, 25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뜻이 있는 분들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 위원장께서도 광주는 원래 예. 서울에 계셨다가 예.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네네. 전당대회 준비를 지금 이렇게 착실히 해나갈. 그래서 주말까지 쭉 광주에 있을 겁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듣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 전에 짰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오셨다.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 날짜 정해졌습니까? 네, 그 8월 18일로 결정이 됐고요. 아마 빠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네. 다시 출마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예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사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 세칙 만들고 경선 준비를 하는 작업들이 돌입할 건데,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뭔가 거취를 결정하는 의견들을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나면 7월 20일 날 제주도당 개편대회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시도당을 돌면서 개편대회와 뭐 연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쉼 없이 이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7월 23일, 예. 8월 18일. 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서로의 날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이 날짜는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진 않죠. 네. 컨벤션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언론의 관심과 그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야 모두 그 일정들을 감안해서 저는 세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아무래도 임기가 8월 지난 2년 전에 8월 말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 대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6번이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한국 비대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어떤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대표성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서두른다고 서두르지만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23일로 잡혔습니다. 룰이 결정됐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 테이블 치는 소리가 다 네. 마이크를 타고 예. 들어와서 당원 네. 그러니까 8대 2인데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이 투표하는 그게 반영된 비율이 8이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제 20%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상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할 때 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 직접적인 당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어떤 그 분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그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당의 어떤 지지를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민심을 20%를 결정을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너무 적은 수치 아니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 소신은 5대5 정도가 맞다. 와, 많이 쓰시네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아시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당 대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섹터의 대표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그러니까 국민 어떤 보편적인 어떤 대표성도 저는 갖는 게 맞다. 꼭 이를테면은 어떤 대선 같은 경우에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이 필요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개방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일보 전진했습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100% 폐쇄적인 당원 투표만 하다가 일단 이제 20%로 문을 연 거고 저는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되리라. 그리고 확장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8월 전당대회 준비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해서 당원 당규가 계속 개정돼 가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대회라는 명칭도 전국 당원대회로 바꿨고요.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네. 예전에는 1대 60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당원이 개정돼서 1대 20 이하로 낮추기로 이제 했고 이번이 이제 적용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지금 당비를 1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분들이 250만 명. 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한 120만 명 되기 때문에 그 120만 명의 어떤 여론을 어떻게 당의 의사결정에 또 이렇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작업들을 지난 몇 개월간 해왔고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이 확정이 됐어요. 네, 지난 월요일 날 근데 됐습니다. 조금 말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체제를 그냥 네. 계속 가져가려고 네.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 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하시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1년 전에 6개월 전입니다. 네, 사퇴를 네. 해야 되고 네. 민주당에도 당원상에는 1년 전에 사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가 8월 18일 날 되면 임기가 2026년 8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아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대선일이 2027년 3월이니까 그로부터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방선거가 사실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좀 유연성 있게 이번에 좀 당원을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걸 좀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권을 지방선거까지 보장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당원들이 그것들을 상당 정도 원했고 또 중앙위원회 투표에서도 84%의 또 찬성으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일각의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민주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만류하셨었다는 네. 이야기도 전해 들리더라고요. 네. 이중 플레이 아닌가요? 뭐 내심이야 알 수는 없지만 내일 어찌됐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신다. 지금 뭐 소문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 또 우려의 내용들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비락
인건데 네. 좋게 해석하더라도 네. 상당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통적인 어떤 김대중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둘러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재명을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혐의가 좀 짓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이제 당원들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고 또 중앙위원회라는 게 선출직 그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단체장 또 여러 중앙위원들이 상당수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어쨌든 의견이 이렇게 모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보다 더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어떤 그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그 압도적 그 어떤 독재 체제 이런 하에서 사실상의 유의미한 도전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역동성이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도 늘 보면은 건강한 비주류가 늘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했거든요. 그런 공간마저 좀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예. 대표 말고 예. 다른 후보가 이제 글쎄요, 저는 그게 출마하느냐 핵심인데. 이것도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 이제 누구 사실은 있습니까? 전국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전당대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은 총선 즈음만 하더라도 뛰겠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못 말씀들을 나오다. 안 하세요. 아니 뭐 못 나오게 하거나 뭐 발목을 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뭐 아무튼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서는 출마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제 공화가 열렸으니까 네.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경선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워낙에 그냥 해가지고 혹시 찍혀가지고 완전히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 좀 과하게 형성돼 있는 네. 하여튼 밖에서 상당히 많은 무슨 분들은 그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약간 뭐. 기우인데요. 예.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예. 이번에 예.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세책이 만들어지고 이제 출마를 예정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7월 초까지 등장을 할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칫 밋밋할 뻔했거든요. 네, 워낙 한동훈 네, 대세라니. 네. 예. 오늘 오전에 예, 예. 네, 저희 관심을 확 끄는 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나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전격적으로 네, 원희룡 정 장관이 장관께서. 도전하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네. 흥미도 있고 유의미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경선이 이루어진 그런 그 판이 깔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역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역동성이 생각합니다. 중요한 겁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원래 여당은 네. 예전에 뭐 예. 그 신한국당 시에는 구룡이라고 그랬잖아요. 잠룡들이 이제 이번 그런 전당대회 계기를 통해서 본인들을 두각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측면도 좀 강하고 야당은 굉장히 강한 힘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야당은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들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세에 어쨌든 뭐랄까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저하는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총선에 압승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네. 이게 너무 배가 크다 보니까 노련한 또 선장도 좀 필요하고 이게 뭐 그냥 국회의원 경험도 없거나 아니면 이 170석이 넘는 이 정당을 운영할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배가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리더십을 어쨌든 보여줬고 특히 총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까지 가는 어떤 선장 역할을 한 번 더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좀 많았다. 라는 측면도 이제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노련함의 반대편을 보면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어떻게든 당을 이렇게 확 장악하고 가려는 요 양 측면이 지금 이렇게 계속 공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거냐 그런 이제 스테이지에 서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워낙에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정말로 새롭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표면적인 프레임으로는 보면은 누가 친윤이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는 반년이 돼버린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여의도 프레임에 불과하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지금 그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그보다는 좀 더 절실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혁신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보고 잠깐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좀 더불어민주당 버전의 그런 혁신의 움직임이 좀 있구나 하는 측면은 저도 오늘 좀 주의 깊게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저희 이야기의 예, 실속을 좀 더 가해 볼까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전격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예. 그 배경에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심은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네. 부분은 다배부적 조건에 불과하고 저는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의 주도적인 판단이 저는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러면 이건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표가 되려면은 1등을 해야 되는데 다수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당원들이 원희룡 장관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저는 현실적인. 오늘 이준석 판단이네요. 대표가 전 이제 국회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상 어물전을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다. 그 걷어차든지 갈아엎든지 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건데 네. 이 딱 보아하니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몰아져가는 분위기를 이대로 놓고 볼 수는 없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친윤 후보의 적자 후보를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의 어떻게 보면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의힘의 어떤 조인트를 까면서 딱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나경원으로는 너무 약했고 원희룡이 딱 나오니까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권력 투쟁이 시작됐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전형적인 여의도 시각인 거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저기 이준석 지금 그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셨죠. 자기 일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남 얘기 왜냐하면은 저는 본인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오히려 본인 나름대로 좀 참신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걸 기대하지 자꾸 그 이미 다 정리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내일도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네. 국정 운영 세력이 한 3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용산은 무조건 필요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부각이 돼버리면 이게 미래 권력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마치 다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 처제가 들었을 때 비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당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금 과반 이상이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층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 그분들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반윤이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게 좀 그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판이 될 거라고 보는 거냐면은 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걸 지지하는 게 지금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단순히 표면적인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이 아니고 함께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구도를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좋은 건가. 저는 이 경쟁과 어떤 합의가 창출되는 과정이 국민의 과정일 거이다. 네. 예. 또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선언하기 전에 예.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정말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친윤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 어찌 보면은 친윤이 이제 두 후보가 나오면서 절반으로 쪼개지는 예.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까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네. 늘 투표는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핵심이 이제 그거예요. 지금 상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된 거고 이제 나머지는 변수인데 이 변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연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7월 23일 날 끝날 수도 있고 그 뭐냐면은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으면 그때 끝나는 거고 만약에 못 넘으면은 2차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나경원 후보 등록할 거라고 봐야죠. 원희룡 후보 네. 등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승민 후보까지 되면 과연 누가 2등을 할 거냐. 이게 제법 좀 흥미진진한 게 될 거고 그런 선상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최종적인 귀결은 저기 단순히 친윤이냐 반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구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상당히 지금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지켜보십시오. 나경원 예. 의원이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할 겁니다. 아, 하기는 합니까?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사실상의 이의 경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출마를 해야 중에 뭐냐면은 이게 분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각자의 일정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과반을 못 넘게 할 수가 있죠. 네. 예. 원래 사실은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핍박받아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친윤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 나경원의 그 상품성보다는 좀 더 가격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서 본인은 뭐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나는 나경원이다.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캠페인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으로도 이 상황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이 해석에 저는 상당 정도 좀 저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정도 독특한 어떤 나경원 후보는 후보 나름대로의 자기 네. 어떤 명분과 힘을 가질 수 있고 원희룡 의원도 단순히 이게 그 용산에서 낙점한 후보가 아니라니까요.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나름대로 각주제를 벌이면서 네. 좀 그래도 가지고 어차피 있다. 한동훈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윤석열 정부도 성공해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층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다음 주부터. 오늘 시사톡 시시각각 저희가 안건을 지금 3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개 얘기 딱 끝마치니까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벌써 끝나버렸어요. 다음에는 시간을 더 제가 길게 해서 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조금 좀 적었단 말이죠.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고요. 네. 어차피 이번 주를 거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견들이 막 나오고 그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재밌게 돌아가는 얘기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는 제가 김윤 위원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날 네. 때는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 꾸몄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